2009년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강원도 춘천시 외곽 한 공장 부지에서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굴착기가 오랫동안 쌓인 흙과 자갈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한 여성 작업자가 외쳤습니다. 진흙 속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카세트 녹음기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진흙에 덕지덕지 묻은 버튼부가 카세트처럼 착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녹슬고 금이가 있었고 물에 잠겼던 흔적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씻어냈습니다. 옆면에는 낡은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었고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17일 9년 전 날짜였습니다. 고지어 같은 자리에 낡은 청가방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교과서 2권, 필통, 그리고 그 카메라. 필통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현장 반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9년 전 이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춘천 자매 실종 사건. 2명의 여학생이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건. 수색과 조사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었던 미제 사건.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가방.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날 밤 2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2000년 11월 17일 금요일 강원도 춘천시 외곽의 작은 농가 마을. 논과 밭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좁은 포장도로 한 줄이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하루 4번만 다녔고 정류장은 녹슨 간판 하나와 벤치뿐이었습니다. 해가 짧은 계절이라 오후 5시만 넘어도 이미 어스름이 깔렸습니다. 마을엔 50가구 남짓의 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벼 집단이 쌓여 있고 굴뚝마다 아궁이 연기가 얇게 피어올랐습니다. 노인과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세대는 거의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언니 김서연,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동생 김수진, 활발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서연이는 교사를 꿈꿨고 수진이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필름 카메라를 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오전 7시, 안개가 10개 깔린 들판 위로 햇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2 자매는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어머니 박윤정 씨가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엄마. 오전 7시 20분.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파란색 시내버스가 경유지를 알리는 종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몇 명의 마을 주민이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수진의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내릴 때 조심해. 사람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학교 가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 석양이 번졌습니다. 서연이는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집에 가서 케이크 먹자. 엄마가 사줬잖아. 다음 주가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날씨는 흐렸고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약 2km. 가로등 하나 없는 비포장 시골길이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자갈이 서걱거렸고 논두길에선 개구리 울음이 끊겼습니다.
빨리 가자, 언니. 응.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다음 주 생일 파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져 있었고 길가의 논두렁에는 희미한 물 한 개가 깔렸습니다. 오후 5시 45분. 마을 어귀를 지나며 농사일을 마친 할머니 한 분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비 올 것 같으니 조심해라. 네. 수진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오후 6시 무렵. 하늘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금세 굵어졌고 자매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의 논에는 물이 차오르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오후 7시 집 안의 시계는 8번 가까이 째깍거렸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려놓은 채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늦었나? 그러나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7시 30분. 비는 거세졌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관문이 덜컥거릴 정도였습니다.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마을어귀까지 나갔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속의 어둠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애들 못 봤어요? 어머니는 이웃집을 돌며 물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8시. 남편 김철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애들은 아직 안 왔어. 김철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아, 수진아. 그들의 목소리는 들판으로 흩어졌습니다. 밤 9시.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까? 오후 5시 30분에 버스에서 내린 뒤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내일이요. 지금 와주셔야죠. 하지만 그 시절엔 신고를 해도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실종 신고는 다음날 아침에야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전화선을 붙잡은 채 부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랜턴을 들고 들판과 개울 주변을 수색했지만 비로 시야가 흐릿했고 진흙탕이 된 길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비는 잦아들었지만 어둠은 더 짙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 오면 다시 찾자. 사람들은 흙 묻은 장화를 벗으며 흩어졌습니다. 부부는 현관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 강원 지역 경찰서에서 형사 1명과 순경 1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장화가 진을 위에 묻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박윤정 씨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손전등을 든 채 새벽 내내 들판을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김태환은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길을 천천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이 길로 매일 다녔습니까? 네,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이 길이에요. 길은 폭 2m 남짓했습니다. 한쪽은 논이었고 반대편은 개울이었습니다. 곳곳에 밤새 쏟아진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약 2km 구간을 중심으로 농길과 배수로 산 입구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경찰 5명, 주민 20여 명이 동원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김태환 형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구간은
어제 비가 가장 심하게 왔던 곳입니다. 발자국은 전부 지워졌을 겁니다. 정오 무렵 마을 회관에 간이 지휘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구역을 나누어 수색했습니다. 산길, 강둑, 농로.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여기요. 이쪽 좀 와보세요. 한 주민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정류장에서 약 800m 떨어진 배수로 옆. 진흙 속에서 작고 반짝이는 물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보라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늘 하고 다니던 핀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서연이 거예요. 박윤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환 형사는 즉시 주변 30m 구간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머리핀이 발견된 지점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그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후 5시. 수색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11월 19일 일요일. 수색은 이틀째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주민, 군인 등 약 50명이 투입됐습니다. 산과 강 주변으로 범위를 넓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후 2시 40분. 강둑 아래 버드나무 가지에 하얀 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교복 셔츠의 일부였습니다. 이거 우리 수진이 교복이에요. 박윤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는 천 조각을 비닐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피나 찢김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은 강 하류까지 수색 구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실종 3일째.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강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인력을 추가로 요청했고 군 병력도 투입되었습니다. 마을 주변의 모든 저수지와 배수로가 확인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단서 없음. 목격자 없음. 11월 25일 토요일. 수색은 8째 날에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원할 인력이 없습니다. 김태환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윤정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자락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9년 7월 15일 강원도 춘천시 외곽의 한 공장 부지.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공사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던 중 작업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글 속에서 낡은 천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 2권, 필통, 그리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필통 겉면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수진. 현장 반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9년 전 실종 사건 관련 물품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강원 지역 경찰서 형사과. 김태환 경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9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미제로 남은 사건 중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나왔다고요? 김경희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공장 부지. 그는 흙더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습니다. 습기에 오래 노출된 상태입니다. 필름이 들어있네요. 가방은 이미 바닥 흙과 함께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과거에 물길이 흘렀던 자리였습니다. 2000년 당시 폭우로 범람했던 그 개울에서 흙이 밀려 들어와 가방이 이곳까지
묻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경희는 가방과 카메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필름 복원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7월 20일 국과수 디지털 영상 분석실. 카메라 속 필름은 9년 동안 습기와 흙에 잠겨 있었지만 최신 복원 기술로 일부 이미지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필름을 세심히 분리하고 화학 약품으로 처리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3장의 사진이 복원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버스 정류장 햇살 아래 평범한 시골길.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강 근처의 작은 달이 물빛이 어둡게 변해 있었고 소녀들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세 번째 사진. 어둠, 그 속에서 한 줄의 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차량의 전조등 같습니다. 복원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불빛의 높이와 간격이 일반 승용차보다 낮고 좁았습니다. 김경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트럭입니다. 그는 9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김태환 경위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반쯤이었어요.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당시 마을 북쪽에 살던 노인의 증언이었습니다. 6시 반, 마지막 목격 이후 불과 40분 뒤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들렸던 소리가 혹시 이 차량일 수도 있겠군. 7월 27일. 그는 경찰 내부망에서 2000년 11월 17일. 그 시간대에 춘천 지역을 통과한 운송 차량들을 조회했습니다. 대부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한 업체의 장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S운송. 차량 번호. 출차 시간 오후 6시. 복귀 시간 오후 7시 30분. 9년 전 실종이 발생한 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 김경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최치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김경희는 즉시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 건강보험, 차량 운전면허 등록지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8월 20일. 그는 경기도 포천의 한 운송업체에서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치수. 덤프트럭 기사. 45세. 김경희는 출정을 승인받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9년 만에 드러나는 사고의 흔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2009년 8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 외곽의 소규모 운송업체. 오래된 창문 너머로 트럭들이 한 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태환 경위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남자, 최치수. 그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치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강원 지역 경찰서 김태환 경위입니다. 남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경희는 조용히 사진 3장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진들 알아보시겠습니까? 최치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2000년 11월 17일. 당신이 운전한 트럭이 춘천을 지났습니다. 기억납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희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S운송의 장부, 정비 기록, 그리고 트럭 부품 검사 보고서입니다. 이 차량 번호 맞죠? 최치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김경희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좁은 비탈길이었죠.
트럭이 비에 미끄러졌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짐이 쏠린 줄 알았어요. 최치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그 길에는 가로등도 가드레일도 없었습니다. 도로 한쪽은 개울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로였고 그 아래로는 물길과 논두렁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내려서 봤더니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태환 경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로 갔습니다. 사장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한참 말을 멈췄습니다. 이거 커지면 끝장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게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사장의 지시로 차량을 세차했고 범퍼를 교체했습니다. 정비소에는 영수증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S운송 사장이 직접 와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경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 어귀를 지난 좁은 비탈길, 도로 끝은 개울로 이어지는 낮은 제방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두 자매는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폭우로 개울이 범람했고 물살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신과 함께 있던 소지품 일부는 개울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며칠간의 수색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걸린 교복 조각과 머리핀이 발견되었지만 그 외의 단서는 없었습니다. 9년이 지나 공장 부지에서 발견된 가방은 그 물길이 흘러내린 하류 지역에 있었습니다. 폭우로 쌓인 토사가 굳어지며 가방이 흘 속에 매몰된 상태로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김태환 경위는 조용히 일지를 닫았습니다. 2000년 11월 17일 18시 30분경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추정. 피해자 김서연, 김수진, 운전자 최치수 및 당시 S운송 대표 이정수의 친고 누락 및 증거은폐 행위 확인. 그는 마지막 문장을 한 줄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숨긴 것은 사람의 두려움이었다. 2009년 8월 26일 최치수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2000년 11월 17일 비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으로 두 여학생을 치었습니다. 당시 사장의 지시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9년이 지난 시점,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처벌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및 사고 은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S운송 대표 이정수는 당시 사고 관련 은폐 지시와 정비 기록 삭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업무상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최치수는 처벌 대신 피해자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박윤정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9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해 겨울, 사고 지점이었던 개울가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김서연, 김수진 자매를 기억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인재에 의한 교통사고 및 은폐 사건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날로
9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기록이 닫혔습니다. 김태환 경위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덮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 지점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읊조렸습니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요. 다만 우리가 외면했을 뿐입니다. 비가 그친 들판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얕은 물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를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